네, 안녕하세요. 일기대학 교육과정 오늘 입학식인데요. 네, 오늘 날씨가 무진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흐리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오늘 하루 맑고 행복한 에너지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노재열이라고 합니다. 와, 멋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1교시는 윤석희 이사님의 일기운동의 역사 잠시 한번 들어볼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노재열 사회자님께서 더한입 리더십 공부를 다 하셨고, 지금 이제 이렇게 사회나 진행하는 연습을 지금 훈련받고 계셔요. 그래서 아마 유명한 어떤 그 사회자로 성장하기 위한 지금 첫걸음을 떼시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아주 많이 지금 나아지고 계십니다. 지금 오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날씨도 지금 궂은데, 여러분들 이 공간은 좋은데 우리가 공간을 우리만 쓰기에는 좀 넓어요. 그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날이 곧 오겠죠. 일기운동의 역사라는 주제가 너무 커서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우리들이 지금 해오는 일들에 대한 그 발자취를 조금 설명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첫날이기 때문에 7주간의 여정의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회식도 하고 애국가도 한번 부르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맞는데, 오늘은 준비가 좀 미흡해요. 그냥 이해하시고 조촐하게 그냥 노변정담을 서로 나누는 그런 OT 시간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기대학이 뭐야? 무슨 대학 해도 노인대학, 무슨 대학은 들어봤으나 일기대학은 또 뭐람? 굉장히 의아스러울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40여 년 교직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정년이 돼서 나왔는데요. 학교에 처음에 입문할 때 1970년대부터 그때는 우리나라가 모두 다 일기를 썼던 시대예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방학이면 뭐 한 일주일 앞두고 개학날 몰아서 쓰느라고 정신없었고, 옆에 있는 짝꿍하고 본인하고는 막 날씨가 서로 틀려갖고, 얘는 비가 왔다는데 쟤는 맑고, 이렇게 아주 법석을 피우던 그 시절에 그래도 억지로라도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이랬던 시간을 우리가 그 옛날에 가졌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설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 시간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G7이나 뭐 G6나 G2까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까지 올 수 있던 동력이 과연 됐을까? 그래서 그 운동을 공교육에서 지금도 이어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교육에 들어갈 때까지 이 노병은 살아있다, 나의 이 미력한 힘이나마 계속 투쟁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머리에 띠두르고 뭐 밖에 나가서 일기 써라 이렇게는 할 수 없으나,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목소리를 이곳에서 계속 내고 있는데, 저는 일기운동을 지금 50여 년을 한 거죠, 말하자면. 첫 발령 받았을 때부터, 그때는 뭐 저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다들 일기 쓰라고 하는 것이 문화였으니까 교사로서 아이들 일기 검열을 하게 됐어요. 제 의지대로 한 건 그때는 아니었죠.
그래서 애들이 한 반에 한 60명, 70명 그렇게 됐었어요. 68명. 그러면 막 정말 책상이 이 교사가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침이 튀길 정도의 그 이렇게 올려다볼 정도의 아이들을 눈동자도 잘 못 맞추는 아이 컨택도 안 되는 그런 빽빽한 콩나물시루에서 아이들이 한 60명, 70명이 고생하셨어요. 일기장을 갖다가 아침에 등교하면 무조건 쫙 분단별로 엎어서 어제 날짜로 쭉 해놓으면 선생님은 첫째 시간 끝나고는 1분 담고 막 보고 빨간 볼펜이나 뭘로 막 멘트를 달아주면 아이들은 그림을 막 가서 보면서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써줬다. 아주 그냥 뭐 전율을 느끼며 행복해하는 그 아이들이 거기서 속삭임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걸 가서 얘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또 자랑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나를 뭐를 써줬다. 그럼 엄마는 또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뭐 파란색으로든 무슨 색으로든 글씨를 또 써서 보내면 또 선생님은 그 이튿날 또 보면서 아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삼위일체가 그 일기장 안에서 다 교육이 끝났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다 잊어버려도 그때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써주셨나가 이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고 있었어요. 얘한테 너는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얘는 화가가 되고 너는 참 똑똑해 그럼 얘는 판사가 되고 뭐 무슨 변호사가 되고 자기의 진로까지도 일생을 거기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그 작은 글씨 몇 자로 다 이루어졌어요. 소통이 되고 거기서 불신이 어디 있고 뭐 원망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자, 오늘의 교육 현실을 정말 애만 이렇게 건드려도 이게 다 고소고발로 들어가요. 지금 후배 교장들을 만나보면 모두 다 한결같이 머리가 복잡해서 빨리 나가고 싶다. 뭐 연금만 제대로 나오도록 내가 빨리 나가고 싶다. 그런데 이게 금방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는데 왜 1학년에서 오늘은 무슨 분쟁, 법적 분쟁을 하는 그 위원회가 열려. 그때는 변호사, 경찰, 판사 뭐 일반인, 운영위원,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막 다 참석을 해야 돼. 없는 시간 다 짜서. 오늘 4학년이 오늘 있었다. 내일은 또 3학년에서 또 무슨 위원회가 또 열려. 이게 서로를 감시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 인권을 내가 보장받을까? 정말 이건 학교가 아니라 완전 아수라장입니다. 오죽하면 선생님이 세상을 하직하고 아이를 어떻게 하고 아이들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가 많아요. 아이들이 무슨 약을 먹고 마약을 먹고 또 지금 이 유튜브 우리 감시 다 못하죠. 얘들이 뭘 보고 지금 살고 있나. 정말 제가 요즘에는 시내버스를 많이 타는데 버스 안에서 이 젊은이들의 표정을 보면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전부 눈은 여기가 있는데 이건 뭐 오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건 우리가 다 알지만 누가 타거나 누가 한 사람이 어느 아주머니가 막 빠당하고 거기서 넘어졌어요. 이거를 잘 못 붙들어서 반응이 없어. 제일 반응을 빨리 보이는 사람은 노인들이야.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이 노인도 자기도 넘어지게 생겼는데 이런 사람만 반응을 보이고 막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붙잡아야 되잖아요. 참 정말 시대가 무섭다. 그리고 어쩌다가 이렇게 되도록이면 사람들 눈을 안 보려고 젊은이들 눈 마주치면은 혼날까봐 겁나요. 그래서 젊은 버스 안에서 눈을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가다가도 무심코 이렇게 딱 봐서 눈이 딱 맞으면 섬뜩해요. 내가 쟤한테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일기운동은 저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쭉 이어가다가 그때는 참
너무너무 재미난 일들이 많았어요. 일기 안에서. 보면은 어젯밤에 엄마 아빠가 싸워서 뭐 어떻게 됐다, 뭐가 양재기가 날라갔다 그러면 거기서 선생님은 막 너 힘들었겠구나. 그래 힘내라. 뭐 이런 말 한마디가 얘는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야. 아, 선생님이 내 편이구나. 난 그래도 집에 가서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난 견딜 수 있어. 견뎌야지. 그럼 선생님은 나를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보고 계신데 이렇게 힘을 얻는 장소가 일기장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학원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고 코칭 수업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밀려서 일기. 아, 그 귀찮은 걸 왜 써?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일기야? 일기는 사실은 많이들 쓰고 계셔요. 여러분들 왜 뭐 일정표에다가 오늘은 누굴 만나서 점심 먹고 저녁에는 어디 오페라를 가야 돼. 아니면 어디 뭐 미술관을 가야 돼. 이게 다 일기예요. 일기하면은 뭐 밥을 먹었다, 뭘 했다, 자기의 시시콜콜 다 써야 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일기를 다 쓰고 있다. 일지, 일기, 아니면 주기, 아니면 뭐 뭐든지 쓰고 있는데 이게 보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보존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작년에 내가 이맘때 뭘 했나 이것이 알 수 있어서 내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가 된다면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없어졌어. 그럼 어쩌라고. 다시 흘러갔어. 내 시간도 흘러갔고 젊음도 흘러갔고 나의 기록도 다 흘러갔어. 뭐만 남았어? 주름만 남았어. 끝.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역사, 세계사 이런 것들이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냐? 누군가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다. 그걸 토대로 해서 진일보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선대들이 기록해 놓은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오늘날 모든 옛날의 것들을 알아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답례를 해야 돼요. 우리의 후대에게 우리도 그만큼은 남겨줘야 되지 않겠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뭐 무슨 옛날 사관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하는 사람 따로 있어. 뭐 이거는 그 사람이 다 속속들이 할 수가 없어. 유경수 여사가 자기의 청와대 안에서 돈이 얼마 들어와서 내가 어디에 어떤 아이 장학금을 얼마를 줬다. 그때 보니까 150원을 줬다. 150원의 가치가 그때는 얼마였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자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손영훈 선생님께서 우리 유천동에 우리 사무실에 인취업 사무실에 자료를 새벽에 가서 이놈을 다 끌어내려와 가지고 오늘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그 안에 있는 거는 안 갖고 오셨어요. 50점. 그 안에 있는 자료가 일기, 책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새로 오신 세 분께. 근데 오늘 그것이 없어서. 근데 저희가 작년에 발간한 우주를 담은 일기라는 책 속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기를 쓴 분들의 그 안내만 거기에 있어요. 자세한 얘기까지는 다 담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수가 많아요. 심지어는 이명웅이라든가 이렇게 최근에 있는 연예인까지 장윤정이라든가 이런 가수들의 이야기, 육아일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무슨 여왕들의 일기라든가 또는 어쨌든 우리의 그 영조의 일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텍스트북이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가 책도 팔아야 돼요. 그 책도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일기를 써야 된다. 여기 일단 오시면 지금까지 잘 쓰셨던 일기를 지금부터는 좀 빠짐없이 좀 써보자.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정해놓고 쓰셔도 되고
3일에 한 번 이래도 되고, 그게 부담이라면 한 달에 한 번 쓰겠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뭐 달기, 월기라고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줄 일기, 두 줄 일기, 세 줄 일기라도 매일마다 우리가 일기를 쓰면서 일기의 중요한 점, 좋은 점, 장점, 이것을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은 밤을 새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더 깊이 알고 또 많이 전하자라는 것이 우리 일기대학의 그 사명이고 우리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기서 우리들끼리 소리를 낸다고 세상이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지겠냐. 그런데 작은 그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들 나름대로 여기서 푸덕푸덕 날갯짓을 하면서 지금 교육계에 관련된 그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에게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공교육의 일기를 들여보내라. 해야 된다. 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우리는 해야 될 뭐랄까 정말 숙제다.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히 주장하는 모임인데, 제가 그렇게 초창기부터 일기 쓰기를 이렇게 제 본의로 한 건 아니고 국가적으로 또 그때의 풍속도처럼 다 같이 일기를 썼던 시대에 교사로서 일기 검사를 하다가 중간에 뭘 만났냐면 사랑의 일기라는 단체를 만났습니다. 그게 인추협이라고 해서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의 약자인데요. 인추협하고 치면은 지금도 네이버에 검색이 되고, 이 단체는 40여 년 된 단체예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조국이 어려울 때 매혈 운동이 있었어요. 피를 팔았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 피를 뽑아서 팔아서 금 가지고 생계를 좀 보태고 한 그런 우리의 조국의 편린들이 있었죠. 이 당시에 피를 파는 거는 좀 인간으로서 좀 그렇다. 헌혈을 하자, 헌혈. 왜? 막 지금 수술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때는 피를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도 잘 안 됐을 때 피 필요한 사람에게 막 가서 피를 빼서 파는 것 대신 그냥 우리가 헌혈하자, 헌혈. 기증하자. 이 운동을 처음 일으킨 단체가 인추협이에요. 그 북한의 쌀 보내기 운동부터 내 집 앞 눈은 내가 쓸자. 이 운동도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왜? 내 집 앞에 내가 쓸어야 우리 집 지나다니는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지. 우리 길, 마을길도 함께 쓸고, 이런 운동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을 했고, 지금까지 거기서 사랑의 일기 쓰기 운동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서 작년도에도 국회회관에서, 국회 그 대강당에서 그 시상식을 했어요. 이게 몇 년째냐? 33년째 작년에 했고, 옛날에 아주 이게 성황리에 잘 될 때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15,000명의 수상자를 다 불러다 놓고 해외 동포 자녀들까지 다 와요. 그러면 대한항공 같은 데서 12억, 9억, 8억 이렇게 해서 여기가 그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인데, 그러면 이 대한항공에서 돈을 받아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전부 비행기 왕복 전부 티켓 다 끊어주고 재우고 먹이고, 얘네들 수상자들을 조국 방문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북돋우고, 그 당시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 그 이휘호 여사께서 실제로 와서 대통령상을 거기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15,000명 어린이 수상자를 다 그냥 상을 주고, 우리 대전에서는 충무체육관에서 제가 주관이 돼가지고, 물론 주최는 이제 본부에서 했고, 주관이 돼서 전국에 있는 어린이 3,000명 수상자를 충무체육관에다 갖다 놓고, 제가 대흥초등학교 윤리부장 교사일 때예요. 그때 저희가 총리상, 제가 윤리부장일 때는 한 명도 안 쓰는 사람 없이 전교생 다 일기장 내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총리 깃발을 가져올 정도로 했고, 우리 아이들이 가서 그 바로 옆이니까요, 대응학교가. 그때 제가 윤리부장 교사일 때, 그때는 3개국어로 애들 통역을 시켜서 어린 애들을, 학생들이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이래가지고 걔네들 사회를 진행을 시키고, 쌀을 한 봉투씩 이렇게 그 전날 전국에 있는 아이들, 상 받는 아이들을 그 전날 와서 갑천초등학교 1학년 일반 아이와 제주도 1학년 일반 아이하고 짝지어놨어. 얘네 집에 가서 민박을 하는 거예요. 현장 체험학습이 생기기도 전에 저희들 머릿속에서 그게 나와서 그걸 엮었어. 지금도 뭐 해외로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또 뭐 대흥초등학교 2학년 4반 아이하고는 저 서울에 무슨 강남에 있는 어느 학교 아이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전부 버스가 그냥 수십 대가 전국에서 막 애들을 싣고 날라서 아이들 집에서 먹고 자면서 체험학습하면서 친구 맺기 운동하고, 이튿날은 쌀을 집에서 얘네들이 출발할 때 다 한 봉투씩 이 편지 봉투에다가 가지고 와갖고 그 체육관 들어갈 때 자루에다가 다 붓고 가서 대전에 있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쌀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인간 띠 잇기 운동 해가지고 한 50cm 정도의 막 초록색 띠를 다 우리가 만들어서 주고서 이걸 가지고 시가 행진을 하겠다 했는데 못했어, 그때. 뭔가 이 경찰들하고 뭐가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못했어요. 그리고서 식전 행사로 강강수 얼린이 뭐 무슨 뭐 군악대 와가지고 막 여기 군인 그 계룡대 있잖아요. 막 빰빠라반 하고서 막 이 그런 걸 다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멋지게 행사를 치른 적도 있는데, 전교조라는 단체가 아이들 사생활을 왜 침해하냐, 왜 일기 검사를 왜 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일기 검사하는 거는 안 된다, 아이들 인격을 모독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정말 이상한 논리로 일기 쓰는 것을 검사하지 말아라 하니까 애들이 아이고 쓰기 싫은데 잘 됐네. 엄마들도 이거 안 챙겨주니까 숙제 하나 덜었으니 얼마나 좋아. 선생님들도 검열 안 하는데 얼마나 좋아. 아주 그냥 삼위일체가 딱 한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 일기 쓰지 말자. 쓰지 말자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안 쓰는 분위기로 문화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도 지난해까지도 계속 일기 시상식은 계속돼 왔고, 올해도 6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 선거 때문에 미뤄졌어요. 가을로. 아마 국회에서 할 거예요. 작년에는 그 영빈관 앞에서 하려고 맘먹다가 거기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뭐 원자 밑에 뭐 파묻혀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애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국회로 했었는데 올해도 아마 국회에서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그걸 하면은 아이들은 그 국회 본회의장을 다 관람을 시켜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또 좋은 추억도 되고요.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대전에 인추협의 대전 지부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요. 대전 지부의 한 가지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그랄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비영리 단체인데 우리가 운영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단체도 필요하다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자 해서 57, 8명의 지금 협동조합원이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강사교육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계신데, 대단히 뭐 여기서 무슨 지적인 어떤 그 철학적인 뭐 이런 지식을 갖다가 전달하는 장소도 아니고, 다만 나부터 일기를 쓰자 해서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으면, 여기서 요번에 새로 오신 분이 3분인데 3분이 다시 일기 쓰는 그 분이 새로 생겼다 그러면 저는 그걸로써 정말 작은 물방울 하나를 여기 지구 어느 구석에서 던진 거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또다시
여기서 코스웍을 끝낸 다음에 7주 과정이 끝나면 여기서 그 다음에 바로 강사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일기 쓰는 게 뻔하잖아요. 일기 쓰라고 하면 되겠네. 끝이에요. 그 이상 이하 없어요. 물론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운동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을 합니다만 아마도 글쎄요, 2025년 12월 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 자리가 그래도 한 5, 60명 이렇게 꽉 차면서 장소가 좁아서 어디로 다른 데 가야겠네. 시청 강당 아니면 평송 무슨 학습관 이런 데로 우리가 가야 되겠네. 이런 날이 곧 올 겁니다. 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바가 엄청나요. 그리고 구상하는 대로 지금까지 안 된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1년 반 정도 됐는데 강사가 지금 한 30여 명 배출이 됐지요. 그분들이 지금 돌아가며 지금 여러분들 함께 이 운동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것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닿으면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입소문으로 야 일기는 써야 되겠더라 이렇게만 하신다면 오늘 오셨던 소기의 성과는 100점 100% 달성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